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93페이지 용접의 특성 볼까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간단히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장점입니다. 자, 용접의 장점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간편하면서 자, 강성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 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접합력이 좋다는 얘기죠. 가장 여러분 지금 접합 방법 중에 접합력이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그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음 발생이 좋고, 세 번째 잠깐 볼까요? 여러분 모재가 나오는데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아셨죠? 엄마 재료, 즉 메인 재료를 얘기해요. 자,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렇게 큰 부재가 있는데 요 작은 것을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러면 얘가 모재가 되는 거야. 아셨죠? 아셨죠? 내가 이 재료를 붙일 거야. 그러면 이 재료가 모재라고요. 자,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 모재에 결손이 없대요. 자, 결손이 없대. 자,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훼손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볼까요? 여러분, 다른 접합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일반 볼트와 자, 고장력 볼트는 자, 반드시 조립을 하려면 여러분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자, 부재에도 구멍 뚫면 모재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이 구멍으로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손이 생긴다고요. 즉 구멍을 뚫었으니까 훼손이 된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용접은 여러분 이 구멍을 뚫어야 안 뚫어요? 결손이 없다는 거. 용접은 구멍을 안 뚫잖아요. 용접은 자, 구멍이 안 뜨니까 모재 훼손이 안 생긴다고요. 결손이 안 생겼다고요. 아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사용 강제가 절약된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강제가 절약된대요. 왜 절약되냐고요? 여러분 일반 볼트와 고장력 볼트는 자, 이걸 구멍을 뚫고 겹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용접은 여러분 굳이 겹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제가 절약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단점도 있죠. 자, 첫 번째 용접권은 숙련도가 의존도가 높아 그 품질이 좌우된다. 자, 용접하는 사람의 숙련도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용접 지금 한 석 달 되신 분하고 1년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년 된 분하고 30년 된 각각 어때요? 그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고요.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 더 좋아지겠죠? 자, 그게 문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접부의 취성 파괴가 우려된다라고 나와 있죠? 뭐가요? 용접부에서 취성 파괴래요. 자, 취성은 어떤 변형 없이 바로 깨지는 성질이 취성이었어요. 자, 근데 일반적인 강제는요. 자, 용접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제는 기본 성질이 여러분 탄성도 있고 자, 인성도 있고 자, 연성 이런 성질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접부는 이러한 성질들이 없다고요. 이러한 성질들이 없어. 여러분 접착제 본드 발라진 부분 보면 어때요? 딱딱하죠? 딱딱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뭐 탄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가면 바로 깨지는 성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자,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지속적 반복 하중에 약한 편. 뭐가요? 용접 부위가.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용접부의 검사가 어렵다. 용접부의 검사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용접은 기본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표면을. 근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걸 검사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지 외부에서 발생되는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말고도 자, 조금씩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페이지 194페이지 용접시공 일반상. 자, 1번에 공통상에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자, 용접 순섬이 방향을 가능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자, 용접은 여러분 변형이 적게 해야 돼요. 자, 변형 작게 하고, 자, 잔류응력이 적게. 여러분 남아있는 힘이 없게 해야 잔류응력이에요. 남아있는 힘이 작게 해야 돼요. 또는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잔류응력은 뭐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여러분 용접부의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구속하면 안 된대요. 자, 그다음에 용접 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하고 자,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자, 지금 2번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용접은요. 자, 용접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돼요. 자, 기본적으로 2000에서 3000도는 기본적으로 발생된대요. 자, 문제는 2000에 3000도가 어디에 전달되냐면, 야, 용접할 때 열이 발생되는 거죠. 이 열로 인해서 여러분 강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자, 강제 열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얘가 자,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나요. 근데요, 이 강제가 열이 여러분 없어져버리면 식어버리면 강제는 어때요? 수축한다고요. 수축을 해야 돼. 문제는요, 이게 수축하기 전에 용접을 해버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가 지금 여기다가 용접을 했다고요. 여기를 용접해가지고 얘가 늘어난 상태인데 줄여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 또 용접을 해보니까 얘는 줄을 못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자꾸 줄려 하는 안에서 작용되는 힘이 아직도 남아 계속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요? 잔류응력. 이렇게 잔류응력이 남아버리면요, 이 부재가 나중에 뒤틀려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책상이나 의자가 지금 그 프레임이 전부 다 쇠로 돼 있죠. 강제로 돼 있죠. 자, 근데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건요, 책상이 자꾸 서로 수평이 안 맞으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게 그 얘기야 지금. 왜요? 분명히 똑같을 거였는데 이게 열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시추팽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게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용접열의 분포가 항상 균등하고 좋지. 자, 용접열의 열이 균등해야 되는 거죠. 균등.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열이 많이 생기고 한쪽은 열이 적게 생기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일시에 다른 일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 용접 용접을 수동 용접을 실시할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완전 용입 용접이에요. 자, 나중에 그루브 용접할 때, 자, 볼까요? 자, 맞댄 용접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맞댄 용접할 때, 자, 요 부분을 여러분 파는데 완전히 다 파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완전히 다 파는 걸 여러분 뭐라고요? 완전 용입 용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용입 용접이에요. 자, 요거 할 때요. 자, 수동 용접으로 실시할 경우 뒷면은 자, 건전한 용입구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우징이라는 얘기죠. 가우징.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용접할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용접을 할 때 요 모서리까지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그러면 용접을 이렇게 다 했어. 자, 용접을 다 하고 나면, 자, 뭐가 문제냐면, 요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요 뒷면을 홈을 파는 거죠. 이렇게 홈을 파. 자, 이렇게 홈 파는 일은 여러분 뭐라고요? 가우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가스로 홈을 파면 가스 가우징이고, 전기로 홈을 파면 전기 가우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가우징이 중요한 거지, 가스나 전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갖다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해서 말끔히 여러분 이걸 채운 다음에, 자, 마무리 지면 안 채워지는 부분이 없겠죠. 자, 이게 가우징이에요. 아셨죠? 근데 가우징은 이 완전 용입 용접일 때만 가우징 하는 거지. 여러분, 부분 용입 용접이 있어요. 아셨죠? 부분 용입 용접이 있을 때는 얘는 요만큼만 파, 부분만 파. 그래서 용접을 이렇게 채우면 돼. 얘는 가우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가우징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디에서만요? 완전 용입 용접에서만 해야지. 여기서는 여러분 가우징 하라는 얘기 없어요. 아셨죠?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여러분 바꾸면, 저 지문을 바꾸면 어디서 바꿀까요? 완전 용입 용접을 부분 용입 용접이라고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5번째, 용접 자세는 가능한 회전직을 이용해서, 자, 용접 자세가 나오네요. 용접하는 자세는, 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아래 보기야. 자, 수평 자세가 좋다는 얘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새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자, 여러분, 요렇게 파이프를 제가 용접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프를 하나를 더 갖다 이렇게 용접할 때, 자, 봐요. 제가 여기서 용접하면 분명히 아래 보기야. 자, 근데 점점점 이쪽으로 오면 뭐예요? 수평 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밑에서 위를 보면 위보기가 돼요. 아셨죠? 위보기 자세. 자, 근데 위보기 자세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용접하면 용접 불통이 튀어야 안 튀어요? 그럼 누구한테 튀는 거예요? 위보기 할 때? 나한테 튀겠지. 막 이런 데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위보기 자세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세는요,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돌 게 아니라 얘를 돌리면 되는 거죠? 내가 왜 돌아? 얘를 돌리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잘 보실래요? 이런 거야.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를 여러분 요런 데다 대고 돌리면 되는 거죠? 밑에다 대는 게 뭐예요? 회전지그.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여러분, 자, 이런 파이프 같은 거 요거 할 때는 뭘 쓰라고요? 회전지그를 사용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크 발생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일인데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아크 발생이요. 자, 용접부 내에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크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나요. 아셨죠? 충돌나면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불꽃이 생기는 거죠. 그 불꽃을 뭐라고요? 아크. 결론, 이 아크가 뭘 녹이는 거예요? 용접봉을 녹이는 겁니다. 아셨죠? 전류가.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자, 요 판에서 제가 용접을 할 거야. 자, 용접하면 여러분 여기다 용접봉 대면 여기서 아크가 발생돼서 용접봉을 녹이는 거죠. 그러면 용접하려면 여러분 여기서 아크가 발생돼야지. 여기서 아크 발생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왜? 당연히 여기서 발생돼서 여기서 녹여서 여기를 갖다 메꿔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어때요? 뭐 당연한 건데 저게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공통상에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자, 그러면 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자, 뭐가 나오면 두 번째. 자, 조립 가용접이 나옵니다. 자, 가용접. 여러분, 가용접. 용접을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용접이에요. 자, 만약에 철판이 이렇게 있다면 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임시로 붙여놔요. 이걸 여러분 영문으로 태그라고 얘기하죠. 가용접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가용접을 위한 조립 용접을 위한 가용접 위치는 본 용접의 시작하는 점, 자, 종단, 자, 끝나는 점, 자, 모서리 등 강도상, 제작상 지장을 받는 것은 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나와요. 여러분 무슨 용접이요? 그룹 용접. 여러분 그루브가 뭔 뜻이었어요? 홈이라는 뜻이에요. 요런 게 전부 다 그루브 용접이 나섰죠? 홈 파놨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하든지 부분 용입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요, 자, 완전 용입 용접을 하든지 이런 용접을 할 때 자, 홈 내에는 요 안에서는요, 요로 안에다가 여러분 요 가용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셨죠? 자, 요런 안에다가 가용접은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진짜 용접할 때 같이 해야 돼. 본용접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나오는 게 뭐예요? 피닝. 자, 피닝. 한번 볼게요. 뭔지는. 자, 1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닝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열 방지 목적인데요. 방지하기 위해서. 자, 조건은 뭐냐면 두꺼운 용접부예요. 두꺼운 용접이에요. 자, 용접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자, 용접부의 수축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입니다. 뭐라고요? 중간 용접층. 층에는요, 피닝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중간 용접층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자, 이게 용접을 이렇게 할 건데 이걸 한 번에 못 한대 아셨죠? 두 번이나 세 번 나눌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용접을 자, 먼저 여기까지 먼저 했었어요. 자, 여기 1차 용접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2차 용접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얘가 중간층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여기서 어떤 잔류 응력이 남으니까 요 윗부분을 작은 망치로 퉁퉁퉁퉁 때리는, 망치로 때리는 일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망치로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세게 때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망치로 톡톡톡톡톡 때려주는 일. 자, 망치로 요 위를 갖다가 톡톡톡 쳐줘.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는 응력이 망치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없어진대요. 이런 작업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피닝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피닝을 하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또 용접을 이렇게 자, 마무리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간층에는 되는 거지. 요 중간층에는 되는 거지. 이거 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서 여기는 안 돼요. 아셨죠? 여기는 피닝이 금지예요. 중간층에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두 번째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조에 있는 피닝을 해서는 안 된대요. 자,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의 단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세 번째, 자,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조에 있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슨 얘기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스패터. 스패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용접을 합니다. 자, 용접을 하는데 용접 불똥이 여기 튀어. 자, 여기 튀어가지고 여기 빨갛게 이러면 얘가 자 식으면서 달라붙어 그래서 모래처럼 표면이 거칠거칠한 거. 이걸 여러분 뭐라고 했었어요? 스패터. 자, 얘도 여러분 용접의 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라인더로 여러분 갈아버렸어. 자, 이것을 제거하는 제거 작업은 여러분 피닝이 아니라는 거죠. 피닝 작업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 작업은 여러분 피닝 아니래요. 왜요? 여기다 직접 때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여러분 용접한 부분에 여러분 뭐가 약간 구멍이 뚫리고 뭔가 메꿔야 될 때 여기다 실리콘 써면 돼야 한대요. 용접하는데 실리콘 써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용어는 여러분 피닝에 대한 용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 보시면 되고. 자, 문제는 자, 네 번째 예열시 주의사항에서 네 번째는 이건 뭐예요? 예열입니다. 여러분 용접을 작업하기 전에 먼저 철에 예열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혹시 뭔가 뜨거운 상태 아니면요 갑자기 차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쪽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수축이나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가 너무나 온도 변화가 빨라지면 얘가 깨지거나 변형이 생기거나 문제가 많아진다고요. 아셨죠? 여러분 뜨거운 그릇 같은 걸 여러분 갑자기 찬물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수축하니까 어때요? 깨지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열을 가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예열합니다. 자,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예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예열 해야 할 경우.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 기억번호번 강제의 밀시트에서 자, 탄소량이 그러니까 철이 갖고 있는 그 탄소량이 0.44%를 초과할 때.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밀시트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 밀 스케일 좋아요. 밀 스케일 배웠어요. 자, 그러면 밀 시트는 뭐냐면 얘는 품질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품질 보증서상에 그 안에 보면 탄소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양이 여러분 0.44%를 초과하면 안 된대요. 그때는 예열을 하래요. 자, 근데 밀 스케일은요. 녹이라고 그랬죠. 녹도 가루가 되는 녹이 아니라 페인트처럼 얇게 떨어지는 이런 녹을 여러분 밀 스케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밀시트와 밀스케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에 보면 자, 경도 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자, 경도가 뭐죠? 딱딱할 경자에 아셨죠? 딱딱한 정도가 얼마라고요? 370을 초과할 때. 자, 이건 뭐죠? 자, 날씨가 추우면 또 안 되는 거죠. 모재 표면 온도가 자, 모재 표면 온도.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몇 도요? 0도 이하 할 때. 자, 이하가 되면 요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열해야 될 경우 기본적으로 탄소값 자, 0.44%, 단다는 정도고 370. 자, 외기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 예열을 하고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예열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자, 그러면 얼마나 예열을 해야 되나요? 예열 온도를 나오죠. 예열 온도. 자, 두 번째. 자, 갑니다. 자, 거기 기억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자, 아크전방 100mm 범위 내고 모재를 최소 예열 온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기억본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용접을 여기를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양쪽으로 여러분 몇 미리? 자, 요걸 기준해서 여기 100mm, 여기 100mm. 전방으로 여러분 몇 미리? 100mm.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용접을 요 부분에 대한 예열을 해주란 얘기죠. 왜 후방은 없어요? 용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굳이 뒤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방이라는 표현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기억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니은번. 자, 모재 표면 온도가 자, 0도씨 미만일 경우 적어도 0도씨가 되면 최소 여러분 예열 온도는 몇 도씨요? 20도씨 이상 예열하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상입니다. 최소값에 아셨죠? 자, 디귿번. 자,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 감독자의 별도 승인 없을 경우 230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 좀 할게요. 무슨 말? 여러분 예열 온도는 자, 최소 얼마요? 20도씨 이상이고 자, 최대값은 230도씨 이하로 하라고 나오죠.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겨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담금질, 뜨임, 불림, 풀림 여기에 배우셨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그 철의 성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열로 하면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의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높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종금속이에요. 자, 이종금속의 말뜻은요, 종류가 다른 금속이죠. 이자가 뭐예요? 다를 이자니까 종류가 다른 금속인데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성질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종금속과 용접할 경우 예열과 층간온도는 자, 예열과 층간온도는 누굴 기준한다고요? 상위 등급, 높은 쪽을 기준한다고요. 아셨죠? 상위 등급이 자, 요게 기준이 된다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예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미용범 두꺼운 재료로 되었거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용범이 용접 보수 용접에서는 균열 방지나 증상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 온도 이상으로. 자, 항상 볼 때는 여러분 최대 온도값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 온도 이상으로. 최소 온도 이상으로 해야지. 여러분 최대 온도는 이하값이죠. 최대 온도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 온도 이상으로 해야지 최대 온도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갖고 장난쳐줘요. 숫자 여러분 숫자 갖고 장난치는 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설교는 강의를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아니 보면 숫자에 관련된 개념을 제가 많이 설명을 안 드리고 어떤 개념이 나면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숫자만 외우려고 해. 아니라고니까요. 여러분 최소 온도를 바꾼다고요? 최대 온도 이상으로 가야 한다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최대 온도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면 성질이 바뀌니까. 그래서 최소 온도 이상으로
여러분 뭐 하라고요? 예열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더 어려워, 이런 거 찾는 게요. 자,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예열 방법은 전기 저항 가열법. 자, 지금 전기를 써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고정번호, 수동번호 등에서 강종, 강제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자, 번호로 예열할 때, 자, 조건이 나오죠. 뭘로요? 번호로. 자, 예열을 한대요. 할 때, 자, 개선면에 직접 가열을 금지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개선이 또 뭐예요? 여러분 맞댄 용접에서 자, 얘는 홈을 파야 되는 거죠. 요 홈판 부분, 요 판 부분은 여러분 개선 열어놨죠. 개선이 열다는 뜻이에요. 하셨죠? 자, 열어놔서 요 홈을 갖다가 요 면, 그래서 요 면을 지금 예열을 할 거래요. 자, 요 면을 여러분 예열을 할 때 여러분 번호로 예열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 번호에서는 여러분 뭐가 생기냐? 요게 발생하는 거죠. 끓음. 자, 끓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여긴가 뭔가 막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용접봉을 여기다 쏴서 자, 녹여서 붙여도 그 끓음 때문에 부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여러분 부착을 방지하니까, 방해를 하니까, 부착을 방해하니까 자, 직접 여기에다 예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번호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용접 부분의 대기온도가 영하 20도씨보다. 자, 기본적으로. 자, 영하 20도씨보다 낮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춥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낮을 때는 여러분 절대 용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용접이 금지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는 되냐? 이것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돼요. 이것보다 온도가. 자, 그러나 주위 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그러니까 주위 온도를 상승시켰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가 용접하는 부분을 갖다가 실내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요, 거기다 천막을 쳐서 여러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놓거나 그러면 상승이 되는 거죠. 자, 용접부 부분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기온도가 영하 20도씨보다 낮아도 용접 작업을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주위 온도를 여러분 높이면 자, 영하 20도 낮아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요거죠. 시험 문제는 여러분 그 조건보다도 분명히 영하 20도씨보다 낮아버리면 용접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아셨죠? 네. 저 개념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자, 197페이지, 용접부 표면 처리, 철골 현장 용접. 자,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나중에 좀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중요한 걸 먼저 넘어갑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철골의 용접의 결합입니다. 용접의 결합. 자, 얘는요, 용접에서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용접의 결함은.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는 전부 다 글씨로 있죠. 근데 문제는 글씨의 표현은 분명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는 글씨로 안 합니다. 무조건 그림으로 갈 거예요. 아셨죠? 글씨는 안 적을 거예요. 아셨죠? 그림으로 갈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따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먼저 1번 얘기가
뭐냐면 언더컷이 나와요. 언더컷. 자, 언더컷인데. 자, 제가 뭐 완전 용입이든지 부분 용입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제가 용접을 요렇게 지금 해야 돼. 자, 근데 용접을 요렇게 해놨는데 얘가 이쪽으로, 안 한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얘가 이 모양이었는데 흘러서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래서 다 안 채워지고 요렇게 홈으로 나와버려.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언더컷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밑에 보면 오버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버랩은 뭐냐면 제가 용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얘가 모질라게 되지만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흘러나와. 여러분 옆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으로 겹쳐지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언더컷은 여러분 흐른 게 이쪽으로 흘렀지만 얘는요 이쪽으로 흘러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자, 나오는 게 여러분, 자, 피트가 나오네, 피트. 자, 용접 모양은 참 잘 좋아요, 이게. 자, 그런데 얘는요, 나중에 보면 요 표면에 공기구멍, 기포가 보여요. 흔히 우리가 곰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피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반대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있죠. 자, 우리 교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보면 공기구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기구멍. 자, 이걸 영문으로 블로홀. 홀. 자, 이렇게도 잘 나와요. 아셨죠? 블로홀. 아셨죠? 또 하나 여러분 얘는 한문으로 기공이라고 하죠.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저거처럼 차이점이 뭐냐? 자, 얘도 용접은 참 잘 됐다고요. 근데 얘는 표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내부를 조사하고 봤더니 내부에서 공기구멍이 있죠. 자, 기포가 생긴다고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공기구멍, 블로홀, 기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여러분 공기구멍이 움푹움푹 패 있는 게 보이면 뭐예요? 피트고 나중에 안에서 여러분 기포가 생성된 건 블로홀, 공기구멍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나오는 게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슬래그 감싸들기가 있네요. 슬래그. 자, 이 슬래그를 자, 감싸들기 슬래그 혼, 립 또는 슬래그 함, 입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용접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생겨요? 불똥이 생긴다고. 자, 불똥이 요 표면에 붙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요 표면에 붙으면 여러분 스패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용접 불똥이 용접하는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더 좀 자세히 그리면 요 부분만 자세히 그리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용접하다가 이 불똥이 용접하는데 이 불똥이 요 안에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용접하는 과정에서 저 불똥이 안에 든 것을 제거하면서 용접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용접 불똥이 나중에 보면 요 안쪽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슬래그 감싸들기. 여러분 이 슬래그가 지금 여기서 찌꺼기란 표현이지만 용접 불똥이 찌꺼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란 거예요. 용접 불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똥을.
이거 슬래그 감싸들기 또는 슬래그 혼입 또는 슬래그 함입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크랙이에요. 크랙. 크랙은 여러분 뭔 뜻이에요? 여러분 균열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용접을 이렇게 한 이 표면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비드. 자, 이렇게 비드 쪽에 보면요, 주로 자 여기를 타고 이렇게 균열이가 있어. 이걸 여러분 크랙이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 자, 크레이터가 나오네요. 자, 크레이터. 자, 크레이터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또 갈게요. 자, 크레이터는 절대 크레이터만 보셔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쓰는 게 있죠. 자, 용접,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용접 시작과 끝부분이 어때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떨 때는 넓어지면서 구멍도 뚫린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끝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이거나 아니면요, 구멍이 뚫리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 뭐라고요? 크레이터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요 끝부분에 되는 모수는 쪼가리 철판을, 그쵸? 뭐라고요? 이게 엔드탭이라고요. 결론은 엔드탭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크레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용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근데 얘는 원래 본부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도 괜찮고 넓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자, 나중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 용접을 할 때는 요 엔드탭에서부터 최소 여기 본부재가 떨어질 거리가 있죠. 용접하는 그 부분. 최소 50mm 이상은 떨어져서 용접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구멍이나 이 자, 넓어지는 부분이 자, 본부재에 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떨어져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뭐가 나와요? 은점. 자, PCI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용접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가 은색 점이 보인대요. 그럼 은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PCI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 그 안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스가 많이 남아있을 때 많이 생긴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용접의 결함은 반드시 글씨로 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PCI는 PCI는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언더컷, 반대인 오버랩, 그 다음에 피트와 그 다음에 공기구멍, 플로홀, 자, 슬래그 감싸들기, 그 다음에 크레이터와 자, 엔드탭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202페이지. 자, 뭐가 나오면 여러 가지 철골보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1번의 판보죠. 자, 뭐가 나와요? 판보. 여러분 철판을 영문으로 뭐라고 쓰냐? 플레이트라고 쓰죠. 아셨죠? 철판으로 만든 보라고 해서 판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플레이트보라고도 표현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총 4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철판은 이런 철판으로 여러분 용접을 해요. 자, 여기 용접하고 여기 용접하고 여기 용접하면 이런 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H형 강인지 I형 강이냐 이건 몰라요. 자,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명칭갑니다. 자, 요 철판 이름이 뭐였죠? 플랜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었죠? 네. 자, 플레이트라고 얘기하죠.
밑에도 여러분 플랜지 플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외부 플레이트죠. 자, 그러면 각각의 하는 역할이 있죠. 자, 플랜지 플레이트는 하는 역할은요, 요 보가 휘어짐, 처짐, 여러분 인장 다 같은 편이죠. 자, 혹시 압축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압축에 버티는, 저항하는 부재가 바로 플랜지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플레이트는 어떤 힘에 저항하냐면 무조건 전단력에 저항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가장 기본이 플레이트가 저 외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셨죠? 딱 두 가지 재료가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요 플랜지가 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휘어. 이렇게 휘는 현상을 뭐라고요? 좌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생길 수 있는 보가 있고 생기지 않는 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여기에다 갖다가 이렇게 끼우죠. 자, 이렇게 끼우는 판을 여기에다 자, 만들어서 대놓죠. 이걸 일정 간격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 이름을 스티프너라고 하죠. 자, 그러면 스티프너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큰 역할은요, 여러분 외부 플레이트에 꼭 외부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외운다? 자, 외부 플레이트에 좌굴을 방지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좌굴만 외워서는 안 돼요. 아셨죠? 이게 더 중요해요. 외부에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플랜지 플레이트에 좌굴 방지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 틀린다니까. 뭐에 좌굴 방지해요? 외부 플레이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또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자, 이 얘기부터 지금 하고 갈게요. 자, 봅니다. 여러분 위에서 눌렀을 때 휘는 걸 막아주는 게 누구라고요? 플랜지 플레이트 아셨죠? 자, 그런데 위에서 눌렀는데 이 플랜지가 휘는 게 아니라 이 외부 플레이트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는 현상, 좌굴. 아셨죠? 그걸 막는 역할이 누구였어요? 스티프너. 자, 그러면 여기 외부 플레이트는 어떤 힘에 버텨요? 어떤 힘에 버텨요? 저기 적어놨잖아요. 이거. 이게 그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제가 진짜 그리라고도 안 해요. 아셨죠? 제발 교재에 있는 그림 가지고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대부분 보면 저거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명칭도 몰라. 아,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친구 누구 이름 부르면 그 친구의 전체적인 얼굴이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떠올라야 하는데 뭐가 떠올라야 뭐.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니까 이걸 틀리는 거라고. 자, 그럼 왜 전단력이에요? 여러분 전단력은 어떻게 오죠? 전단의 정의. 전단의 정의. 불러달라고요. 아는지 지금 한 10번 이상은 더 했다. 그렇죠? 여러분 전단력의 정의.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참 어렵네 그거. 아, 진짜. 전단이 어떻게 온다고요? 다시 한번요.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그런데 부재의 축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재의 축은 항상 기른 쪽으로 와요. 그러면 요게 부재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와요. 전단은 요렇게 직각으로. 그러면 뭐하고 여러분 이걸 개념을 생각합니다. 가위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플랜지는 가위질이 이렇게 되니까 잘려 안 잘려요? 잘리죠. 얇으니까 잘린다고요. 하셨죠? 또 가위가 철판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셨죠? 잘려. 근데요, 외부는 이렇게 못 자르고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축방향이 되는 거죠. 전단 방향, 이 방향에서는 못 자른다는 얘기는 이 방향에 버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스티프너도 이렇게는 못 자르는 거죠. 얘는 이렇게 잘라야지. 이건 전단 방향도 아니야. 아셨죠? 이게 전단 방향이니까. 전단 방향에 버틴다 해서 뭐라고요? 전단력의 저항. 그러면 진짜로 전단력에 버티는 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야. 왜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스티프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필요할 때만 쓰니까. 자, 문제는 힘을 줬는데 너무 힘이 센가 봐요. 이 전체가 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덧댐을 한 쪽. 이 덧댐판을 여러분 뭐라고요? 커버 플레이트예요. 자, 그러면 커버 플레이트는 뭐 하는 거냐? 얘는 플랜지 플레이트에 휘어짐, 처짐, 자, 인장 등을 보강해주는 재료예요. 아셨죠? 저게 안 쳐지면 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분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20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 판보에 관련된 게 자, 밑에 있는 플랜지와 커버 플레이트, 그 다음에 외부와 스티프너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 부속 재료입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4번, 5번은 자, 이번 시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